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문제 13번 문법 문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이제 피동 표현을 완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요. 그래서 13번 문제 보시면요. 보기에 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 내용을 보시면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은 어근에 접사 이희리기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되다라는 접사도 역시 추가로 결합해서 실현이 되는 거고요. 학습과제에 보시면 다음에 어근 목록을 활용하여 피동문을 만드세요 그랬거든요. 어근 쭉 나왔죠. 자, 요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시험 문제는 지난번보다 잘 풀렸다라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풀렸다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가 밝혀지거나 해결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동 표현이 지금 실현이 된 겁니다. 그렇죠? 풀리 얻다가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풀리 얻다 할 때 리가 바로 우리 이리기 할 때 피동 접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글은 오직 나에게만 아름답게 읽혔다. 읽혔다는 읽히 얻다가 이제 원래 형태소를 분석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읽히 얻다. 그러니까 여기 읽혔다라는 건 글에 담긴 뜻이 헤아려져서 완전 이해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동 표현이 지금 실현이 된 겁니다. 글이 읽힌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친구는 버스에서 자기 짐까지 나에게 안겼다. 안겼다는 안기 얻답니다. 그래서 두 팔로 감싸게 하거나 그렇게 하여 품 안에 있게 하다가 안겼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기 얻다 할 때 이 기가 바로 어떻습니까?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희리기 할 때 이희리기는 피동과 사동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친구가 이제 주어지 않습니까? 친구는 나에게 안겼다. 버스에서 자기 짐까지 나에게 안겼으니까 결국 뭡니까? 사동이 되는 거죠. 짐을 안겼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날카로운 칼날에 무성하던 잔디가 모두 깎였다. 잔디가 깎기 얻다잖아요. 이가 바로 피동 접사입니다. 그래서 풀이나 풀 따위가 잘리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동 표현이 실현이 된 거죠. 5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교 운동장은 주어입니다. 가끔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이용되었다라는 건요. 이용되다라는 겁니다. 대상이 필요에 따라 이렇게 쓰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했다가 아니라 되었다니까 당연히 피동 표현이 실현된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사동과 피동을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근과 접사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어근이라는 거는 단어를 이제 의미별로 형태소로 쪼개었을 때 실질적인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소, 실질 형태소이고 단어에서 중심 의미를 지닌 부분이 바로 어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접사는요, 단어를 형태소 단위로 똑같이 쪼갰을 때 우리 어근처럼 그 어근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라든가 특정한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가 바로 접사입니다. 그래서 부차적인 의미를 지닌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형태소는 아니고 문법적인 형태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능동과 피동을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 능동과 피동을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정리를 이번 시간에 잘 하셔야 됩니다. 능동이라는 건요,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거고,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과 대응되는 개념은 피동이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능동과 피동의 형식은요, 능동문이 피동문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능동문의 주어가 오히려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고양이가 어떻습니까? 부사어로 바뀌었죠. 쥐를 목적어가 지금 주어로 바뀌었죠. 잡았다라는 능동사가 잡히었다 할 때 히가 들어간 접살 피동 접사가 들어가면서 피동사가 됐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의 종류에 보시면요. 피동사에 의한 것과 되다, 어지다, 개, 되다에 의한 피동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파생적 피동 또는 단형 피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길어지는 것을 통사적 피동, 장형 피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생적 피동에는요, 능동사의 피동 접사, 이희리기를 붙여서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그 되다, 어지다, 뭐뭐 하게 되다에 의해 피동 표현을 만드는 것은요, 피동사에 의한 것보다 훨씬 더 제약이 적습니다. 그래서 요 파생적 피동보다는 제약이 적다라는 차이점을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파생적 피동이라는 건 이제 피동 전미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형 피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만드냐. 타동사 어근에
이희리기를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다, 먹히다, 들리다, 안기다 이렇게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되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서술성을 가진 명사 뒤에 명사 플러스 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되다, 이용되다, 가결되다, 형성되다 이렇게 해서 피동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어근, 부사 이런 거랑 되가 이제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되다 명사죠. 어중되다 어근이죠. 잘되다 잘은 부사입니다. 부사. 그러니까 명사나 어근 또는 부사인 경우에도 충분히 피동문을 만들 수 있는 동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로 쓰인 거네요. 형용사. 피동문을 만들 수는 있지만 품사 자체는 형용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피동사고요. 근데 통사적 피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장형 피동, 길다는 얘기입니다. 용언의 어간에다가 어지다를 붙입니다. 그래서 보아지다, 나누어지다, 안아지다, 높아지다 이런 식의 그 파생적 피동을 만들 수 있고 통사적 피동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피동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동 표현의 사용 및 효과는요, 동작을 당하는 행위를 강조할 때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히는 경우에 사용이 되고요.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민감한 문제에 약간 책임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피동 표현이 바로 그러한 사용 효과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동이 또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주동과 사동입니다. 주동은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거고요.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동에 대응되는 짝은 사동입니다. 그래서 주동 사동문의 형식은 주동문이 이제 사동문이 될 때는 사동 표현에 의해서 주어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나 부사어로 바뀌고요. 주동문의 목적어는 사동문에 있는 그대로 목적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이고요. 이 먹인다 할 때 이런 이런 거, 그 다음에 일키었다 할 때 히, 그다음에 뭐뭐하게 하다, 시키었다 이게 바로 사동으로 만드는 그러한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동 표현의 종류에 보면요, 역시 사동사에 의한 파생적 사동이 있고요, 뭐뭐하게 하다라는 피동에 의한 통사적 사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동사에 사동접사 이희리기 우구추를 붙여서 만드는 것이고요. 한정된 용언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행위의 뜻이 강합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이제 통사적 사동은요, 주동사에 뭐뭐 하게다를 붙여서 만들고 별다른 제약이 없이 거의 모든 동사에 쓰입니다. 그리고 간접 행위, 허락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직접 행위가 이제 파생적 사동이라고 한다면 통사적 사동은 간접 행위다라는 차이점,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어휘적 사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키다, 명령하다, 만들다, 지시하다 같은 특정 어휘를 통해서 만드는 사동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사동 표현의 사용 및 효과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사건의 결과가 외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동작이나 행동을 또 시키는 주체를 강조할 때, 또 행동 주체의 의지를 강조할 때 사동 표현의 효과가 있다는 거, 피동 표현의 사용 및 효과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이제 사동과 피동 표현이 있는데요. 사동, 주동으로 표현하려는 것을 시키다를 붙여가지고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소개하다 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소개시키다라고 표현하면서 잘못된 사동 표현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피동 표현 중에서도 한 번이면 충분한데 피동 표현을 막 겹쳐서 이중 피동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불필요하게 이중 피동을 쓰면은 문법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페이지인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피동사동을 어려워하셨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하는 겁니다. 예시에 이제 쭉 나왔죠. 잊혀지지 않지 할 때 잊히지, 그렇죠? 또 불려질 할 때 불릴, 또 나뉘어진을 나뉜, 또 모여져야를 모여야, 그렇죠? 보여진다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시켜를 연결해, 교육시키를 교육할, 소개시켰다를 소개했다, 설득시키는을 설득하는, 개선시키기를 개선하기.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시한 거니까요. 참고로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연습 문제로 또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을 만드는 법을
여러분께서 배웠으니까 직접 확인하시라고 열쇠 문제를 넣어놨거든요. 밑에 해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손에 의해서 직접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에 대한 문제를 풀어봄에 있어서 능동과 주동의 사동과 주동에 대한 내용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출제된 그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거를 예측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훨씬 더 유익한 공부 방식이 되리라 생각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좀 고맙겠고요. 질문 있거나 응원의 댓글 꼭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